천이라고 합니다.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가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팔로알토에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 오토원지처럼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저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경청을 했습니다. OT 보안이라는 분야가 빠르게 준비하신 분들은 한참 좀 더 많은 대비를 하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사실 보안의 이슈는 한번 당해봐야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2020년도 이후로 대규모 사고도 좀 나고 국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해킹 사고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 시설을 공격을 해서 금전적 목적을 취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어떤 OT 환경의 변화는 앞에 이제 발표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OT 보안에 대해서 아무도 논하지 않았고, 더 거슬러서 한 20년 전에는 OT 기기에 대한 취약점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었을까? 진짜 취약점이 없었을까? 아니면은 관심이 없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다 요즘 제일 많이 거론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결이 증가하는 게 급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고, 연결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생산성 향상, 100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OT 환경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AI나 이런 걸 위해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학습을 시켜서 뭔가 ROI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지금 우측의 사고 사례들 보시면 꽤 큰 사고들이 최근에 유독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반 시설에 발생을 하면 사실 국민의 어떤 안전,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에 발생하면 대규모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해커들 입장에서 그러면 OT가 정말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해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리워드가 훨씬 큰 거죠. 내가 해커 집단이라고 하면 기반 시설을 공격을 해서 뭔가 나의 어떤 실력을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뭔가 이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취하더라도 몇 개의 정보 시스템 해킹하는 것보다는 공장 멈추게 하는 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 얻을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OT 환경의 어떤 취약점들은 이 패치라든지 관리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패치가 나와도 제로데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일반 IT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패치가 나와도 운영 중인 어떤 OT 시스템의 적용은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일어났을 때 무방비로 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취약점 가운데 그래프에 보시면 취약점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취약점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의 OT 이제 밴더들이 고유의 어떤 프로토콜 그리고 고유의 어떤 운영 체제
소스들을 쓰다가 요즘은 이제 어떤 공개된 오픈 소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네럴 퍼포즈 운영체제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취약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데 지금 뭐 기치를 올리고 있죠. 아주 작은 저기 우리 경남 쪽에 중소기업들마저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모토 하에 많은 부분을 다 개선하고 있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은 항상 제일 나중에 고려를 하는 게 좀 애석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보안을 강구하고 보안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고 한번 누군가 당해서 망해봐야 그때서 준비를 하는 게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떤 급선무로 보안 측면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원격 접속이 이제 근무 환경도 원격 근무가 요즘 보편화되어 있죠. 원격에서 근무를 해도 어떤 생산성에 큰 차질이 없다라는 게 거의 증명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 패턴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 테고, 이런 제조 시설들도 원격 접속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늘고 있고 비용 때문에도 원격 접속을 허가해줘야 되고, 또 예전에는 뭐 엔지니어들이 사실 뭐 문제가 있어서도 현장에 직접 와서 다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비용 때문에 다 원격에서 접속하는 거를 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접속이 외부의 위협이 내부로 어떤 전이되는, 프로파게이션 되는 어떤 통로로서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원격 접속에 대한 어떤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클라우드나 AI는 IT 쪽에서나 쓸 법한 그런 키워드였지만 최근에는 OT 환경에서도 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뭔가 제어 컨트롤러를 운영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제어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더 효율화를 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AI와 연결되는 이런 적정 관리 또한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전에 제가 아까 10년, 20년 전에는 OT 보안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논하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페리미터를 분리를 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연결이 증가하면서 뭔가 이제 네트워크 연계에 대해서 방화벽을 둔다거나 IDNG라는 그러니까 영역을 하나 또 만들어서 보호를 한다거나 단방향 장치, 망향계 장치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보안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제어 기기, 우리 IT처럼 그냥 단말 아니면은 뭐 모니터링, 가시화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솔루션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도 IT와 못지않게 보안 시장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계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지금 좌측에 보시면 원격 접속에 대한 어떤 보안 컨트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가시화, 모니터링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저희 오토원지의 원격 접속 시스템, 안전하게 원격에서 접속해서 OT 환경에서 작업이나 원격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격 접속을 하게 되면 뭘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방화벽 조금 신경 쓰시는 이제 기업들은 방화벽 정도는 다 도입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화벽이라는 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심플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접근 통제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보안 정책에 맞게 설정하기가 사실 한계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방화벽이 그렇게 똑똑한 장비는 아니거든요.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장비이긴 하지만 그래서 방화벽에다가 뭔가 룰을 세팅해놓고 관리자들이 간과하고 지나가서 뭐 몇 년 전 이렇게 액세스 컨트롤 했던 설정들이 2년, 3년 후에 뭐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화벽으로 어떤 이론화된 우리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방화벽보다는 뭔가 이론화된 어떤 게이트웨이 형상의 접근 통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접점이 인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어떤 아키텍처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이 있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문이 보이는. 우리 뭐 열쇠에다가 몇 동 몇 호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열쇠가 있어도 어디다 꽂을지를 아는 것처럼 누군가 나의 식별 정보를 훔쳐갔더라도 이걸 어디다가 꽂아서 열고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적용된 접근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권한을 주면 사실 보안의 어떤 편리한 보안을 위해서 많은 권한을 한 번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어떤 접근 통제나 권한 관리 정책들이 거의 관리자 수준으로 권한을 할당을 하고 한번 접속되면 타겟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타겟 옆에 있는 시스템들까지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세한 세분화된 접근 통제가 돼야 되고 권한 관리도 최소 권한의 원칙에 따라서 꼭 필요한 어떤 뭐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명령어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원까지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보안 책임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사용자가 지금 어떤 시스템에 접속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 있고 또 사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뭔가 개선 사항이 필요했을 때 이 일을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감사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이런 이론화된 어떤 게이트웨이에서 기록되고 수집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오토원지의 라스 시스템, 오토 라스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토 라스의 주요 기능은 앞에 말씀드린 어떤 접근 통제와 원격에서 접속했을 때 항상 수반되는 어떤 파일의 반입 기능입니다. 파일을 보통 OT망에 가지고 들어올 때 조금 보안에 신경 쓰는 분들은 관리자한테 미리 보내고 관리자가 뭔가 USB로 담아서 이걸로 전달해주고 이런 약간 옛날 방식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중소기업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심지어 국가 기반 시설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 우리 OT 보안의 어떤 가장 어떤
전통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사고가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 이란의 원심 분리기 폭파된 사고를 보면 결국에 그것도 관리자의 어떤 USB를 통해서 스톡스넷이 미국이나 이란이 만든 스톡스넷 악성 코드가 이란의 어떤 원자로 쪽으로 전달이 되는 사고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개입하는 매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사람이 개입하는 포인트가 증가할수록 보안 위협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의 반입도 뭔가 밑에서 우리가 일어나던 일을 이렇게 음지의 일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파일을 검역하고 들어올 수 있는 반입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라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안전한 파일 반입 기능입니다. 저희 솔루션의 운영 개념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제가 좀 노트북에 화면이 좀 안 떠서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상단 왼쪽에 이제 우리 회사의 우리 기관의 어떤 OT 관리자가 우리 환경에 접속해서 뭔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그리고 우측 상단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외부의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원격 유지보수 업체가 접속했을 때 사례인데요. IDMG라는 DMG 구간에 저희 라스 시스템을 위치를 시키고 레벨 4, 그러니까 업무 영역에서 일원화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근 통제를 받고, 통제를 받은 시스템에 반입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으면은 파일을 검역해서 저희 라스 시스템에 임시 저장을 하고, 사용자는 하단의 타겟 시스템에 들어와서 아까 검역해 놓은 파일, 안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라스가 운영이 됩니다. 원격의 사용자도 마찬가지의 형태죠. VPN을 통하든 아니면은 저희 오픈지에서 만든 O2 게이트라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접속 솔루션을 통하든 내부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IDMG 구간에 있는 라스를 통해서 파일을 반입하고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는 그런 워크 플로우로 저희 라스가 운영이 됩니다. 라스는 어떤 온프렘 기반으로 해당 어떤 제조 시설에 하나 제조 시설마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위치를 해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제조 시설에 통합 어떤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공장이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있더라도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외 베트남이나 남미나 유럽, 동유럽 이런 데 공장들도 많고 해서 이제 뭔가 일원화된 어떤 접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본사에 다 접속을 해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정책 관리는 본사에서 다 하고 랜딩 서버 또는 점프 서버는 해당 지역에다가 분산을 시켜서 접속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라스가 그런 유형의 접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스가 제공하는 기능 앞에서 거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뭔가 방화벽 수준의 접근 통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어떤 보안 정책을 일원화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정책을 세분화돼서 적용할 수도 있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와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작업을 하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삭제도 되고, 그 이후로는 관리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까지 제공을 해서 훨씬 더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OT 환경에서 운영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T 프로토콜을 해석을 해서
명령어 통제를 하는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EWS 같은 어떤 뭐 서버급에 접속을 해서 OT 자산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직접 OT 자산에 접속을 했을 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 수준의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특화된 프로토콜을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토콜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 라스에 반영을 해서 명령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계정이나 패스워드도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관리 포인트죠. 그래서 뭔가 설정을 해놓고 뭔가 오픈을 해놓고 상당 기간 이게 관리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책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도 모두 다 보안 관리자 또는 보안 책임자의 부담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라스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자가 훨씬 편하게 자기 자리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일 전송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백신으로 파일의 검역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파일의 어떤 타입까지 분석을 해서 이게 악성 가능성이 있는 파일이라면 어떠한 파일도 내부로 반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저희 솔루션, 저희 이제 모회사인 휴네시온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저희 오투라스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떤 고객에게 제안을 하고 일부 솔루션이 이제 도입된 그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상단의 어떤 업무망 그리고 하단의 OT망을 기준으로 IDMG가 설정이 되어 있고 망간 자료 전송이라든지 반방향 장치가 동작을 하고 있고 라스를 통해서 어떤 업무망의 사용자나 협력업체나 원격 사용자가 내부의 어떤 OT 자산을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희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시면 이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입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성이 뭐 저희가 독자적으로 뭔가 설계한 그런 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구성한 현황이다. 상당히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스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부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라스는 기본적으로 원격에서 접속할 때 암호화 기능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저장되는 주요 정보도 다 암호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접속 경로 일원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일원화된 접속 경로의 사용자 인증을 최소한 2팩터 이상의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을 하고 있고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훨씬 더 사용자가 편리한 이용을 도울 수가 있고 또 단말의 어떤 접속 단말의 보안성까지 체크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접속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의 어떤 접근 통제, 명령어 통제라든지 OT 프로토콜의 해석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바인딩,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 다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RDP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OT 환경에 접속할 때도. 그래서 RDP마저도 저희는 어떤 화면을 전체적으로 녹화를 떠서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송수신하는 걸 통제한다거나 이런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저장 장치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마저도 다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관리는 아까 어떤 관리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일 반입도 완벽한 검역을 통해서 내부로 제공을 하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대시보드, 그리고 어떤 향후에 감사를 위한 로그 정리,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자가 편리하게 보고서를 출력해 준다거나 어떤 통계 정보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토원즈의 솔루션 현황과 저희가 이제 이런 OT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고객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할 때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저희 모회사인 휴네시온의 솔루션과 저희 오토원즈의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뭐 잘 아시는 이 퍼듀 아키텍처의 매핑을 한 건데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제 업무망 레벨 4에서 레벨 3 OT망에 접속을 할 때 3.5에 해당하는 DMZ 구간에 저희 오토라스 좀 전에 설명드린 원격 접속 솔루션이 들어가고,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휴네시온의 단방향 장치라든지 망연계 장치, 그리고 단방향 장치 2개를 연결해 놓은 개념과 유사한 양일 방향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경계 보안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 저희 오토원즈가 오토몬이라는 모니터링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오토몬은 하단에 이제 OT망의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시스템 로그라든지 보안 장비의 로그라든지 어떤 계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 오토몬이 OT 환경의 어떤 자산 가시화 그리고 위협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 풀스택의 OT 보안 솔루션들을 설명을 드리는 셈이고, 저희 오토원즈는 저기 위에도 써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연구원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한 3년 반 정도 된 회사고요. 그래서 국가 기반 시설들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이 많고, 아마도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를 만드는 데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어떤 보안 정책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 되니까 목이 좀 잠기는데, 혹시 시간이 거의 끝났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앞에 부스에 오셔서 저희 여기서 제일 가까운 쪽 부스에 제가 서 있을 테니까요. 질문이나 아니면은 저희 오토라스를 직접 시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스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천 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휴식